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남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9월 29일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보감. 여러분은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죠. 여러분도 우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오빠, 우리 가족.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붙어서 오히려 우리가 없으면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우리를 사용해 친근하게 표현하죠. 혹시 이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소홀해지지는 않았나요?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지 않죠. 이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아주 형식적인 연락이라도 먼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9월 29일에 현지 보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정나노입니다. 종합병원. 그날의 병을 소개하고 간단한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종합병원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병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사람 몸의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보통은 수일 사이에 피부의 발진과 물집 형태의 방변이 나타나는데요. 병변과 함께 해당 부위의 통증이 동반됩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발병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발병합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면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원인 병원체는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이는 어린이가 흔히 걸리는 수두의 원인체와 동일한 바이러스인데요. 소아기 때 이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요,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을 따라 이동하여 신경절에 잠복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느끼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바이러스가 피부로 내려와 염증을 일으키고요.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의 병적인 증상은요, 붉은 반점이 신경을 따라 나타난 후 여러 개의 물집이 무리를 지어 나타납니다. 물집은 고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
수트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물집은 수두 환자의 것과 조직 검사 결과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상포진의 진단은요,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적이므로 이것을 보고 진단할 수 있지만 면역 억제 환자는 증상이 늦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요, 바이러스의 복제 억제와 통증 감소 등의 효과를 가진 치료제 투여가 표준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신경블록을 시행하는 것이 증상의 조절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1회 접종이 추천됩니다. 이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응급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질환을 소개하는 응급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희귀질환은 화버증후군입니다. 화버병은 세포 내 리소솜의 효소의 결핍으로요, 세라마이드라는 지질이 축적되는 유전질환입니다. 지질들이 조직 또는 장기에 축적되면요, 영아기의 성장장애, 중추신경계 이상, 간, 비대 등 여러 기관을 침범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매우 드문 상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2001년까지 세계적으로 78명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환자는 관절이 붓고 아프다가 나중에는 구축이 생기며 관절이나 압력을 받는 부위에 결절이 생깁니다. 호두 침범에 의해 심목소리, 호흡장애 등이 생기는데요. 그 외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고 일부 환자는 간, 위장비대가 발견됩니다. 증상은 발현 시기 및 중증도, 주요 침범 기간에 따라 5개의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1형은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생후 2개월에서부터 4개월까지 지질질인 세라마이드가 축적된 관절이 붓고 아픈데요. 병이 진행되면서 성대에 결절이나 뇌과종이 생겨서 쉰목소리, 호흡장애 등이 초래됩니다. 일부 환아에서 간 비대나 망막의 앵두반점이 관찰되는데요. 정신지체,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됩니다. 대개 반복적인 구토와 흡인으로 인한 폐렴으로 2에서 3세경 사망합니다. 제2형과 3형으로 알려진 비전형적인 경우는요, 증상 발생 시기가 돌 이후로 늦고 증상도 덜 심하여 10대까지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물게 신생아기에 심한 간 비종대로 발현하여 사망하는 치명적인 형태의 사망과 신경학적 퇴행과 경련이 주 증상인 형태의 5형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버증후군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종합 비타민.
잘못된 민간요법과 평소에 먹는 약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알려드리는 종합비타민 시간입니다. 인터넷상의 잘못된 의학, 건강정보만 믿고 부정확한 자가진단을 하는 사이버 콘드리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이런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으며 우리가 먹는 약의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민간요법은요, 뱀에게 물렸을 때입니다. 만약 뱀에게 물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방법은 독이 퍼지지 않게 물린 부위 위쪽을 꽉 묶거나 물린 부위에 입을 대고 독을 빨아 뱉어내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방법인데요. 먼저 물린 부위 위쪽을 피가 통하지 않게 꽉 묶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의 5에서 10cm 정도 위를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하죠. 물린 부위에 입을 대고 독을 빨면 침 때문에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입안에 상처가 있다면 독이 흡수될 수 있는데요. 만약 뱀에게 물렸다면 가능한 한 움직임을 줄이시고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거나 빠르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약은 비염약입니다. 만성 비염에 걸리면 수시로 재채기가 나고 콧물과 코막힘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비염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비염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비염은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아 증상이 곧 좋아지지만요. 간혹 부작용이 있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는 비강의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데요. 재채기나 콧물, 코 가려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종합감기약, 두드러기 약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구토나 멀미에도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으로 졸음이 몰려오고 임신 중 복용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항콜린제는 콧물에 효과적으로요.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유독 콧물이 쏟아지는 미각성 비염에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종합 비타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낮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0분입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기는 경남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KBS. 이곳에 진실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하는 KUBS 들어봐요 KUBS 들어봐요
아름다운 우리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을 말할 때 우리는 뒤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뒤와 끝이 합성어가 되면 사이시옷을 붙여 뒤에 시읒 받침을 붙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은 뒤끝이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말과 우리말이 합쳐져 이루는 합성어 중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붙이지만 뒤끝은 이미 뒷말이 된소리이므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의 아름다운 우리말 뒤끝이었습니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 13,000 한마인부터 실천합시다. 이상으로 9월 29일 낮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0분입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기는 경남대학교 교육 방송국입니다. KUBS